오늘 고려대 맥쿼리대 통번역 학위 과정 제44기 모집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인 2026년도 봄학기 입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학과 설명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입학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화면 그 얼굴 그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직장에서 로그인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괜찮은데 그래도 네, 얼굴 네, 화면을 켜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과정이 10시 반에 시작해서 아마 길어도 1시간 30분, 12시 전에는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제가 한 1시간 남짓 이제 PPT 파일 보여드리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저희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맥쿼리의 케빈 선생님이 이제 매니저 선생님이신데 또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호주 생활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실제 궁금하신 많은 질문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케빈 선생님께서 또 이제 후반부에는 직접 이제 호스트가 돼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Q&A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한 12시 정도에는 다 합쳐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Q&A는 그 꼭 마지막에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설명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죠? 제 이름은 이제 이상애라고 하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되어 있고, 저희 과정이 이제 아시다시피 고려대랑 맥쿼리랑 이제 그 연계 과정인데, 고려대 측의 그 통번역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주임 교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역시 맥쿼리 대학교, 이제 고려대 맥쿼리 과정을 저도 경험한 사람이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관심이 있듯이 맥쿼리에서 이제 동시통역, 즉 국제회의 동시통역을 전공하고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이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국제회의 통번역사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의 순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환영사를 전달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국내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려대와 맥쿼리 두 학교의 그 연계 과정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과목에서 어떤 거를 배우는지, 이론을 배우는지, 뭐 실습을 많이 배우는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하시죠? 그런 것도 과정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저희한테 이제 오늘 입학 설명회 등록하실 때 간단한 질문들을 남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봤더니 졸업생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디에 취업하는지 그걸 또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하는 인하우스 위주로 저희가 그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번 그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지원 시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입학 요건이 나하고 맞는지, 그리고 서류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입학 자격, 그 다음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Q&A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계속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그 여러분들이 여기 그 입학 설명에 지원하셨을 때 남겨놓으셨던 질문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또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오늘 환영사 동영상을 총 5개, 5분이 준비를 환영사를 5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그 국제어학원 김준원 원장님께서 인사말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통은 한 학기를 다니시게 되는데요. 풀타임이실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 그 통번역 과정은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학원을 대표하시는 저희 김준현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은 메시지 전달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환영사 주실 분은 이제 마크 올랜도 교수님이시세요.
이제 호주에 진학하시면 이분의 이제 수업을 듣고 자주 뵙게 되실 분인데, 이제 맥쿼리 대학교의 그 이제 언어 학부 중에서 TNI, 즉 통번역 프로그램에 이제 총괄 디렉터로 계시고 또 이제 수업도 하시는 마크 올랜도 교수님께서 시드니에서 직접 오시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또 시차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참석은 못 하셨지만 또 짧은 이제 동영상을 녹음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 그 고려대 측의 김준현 원장님의 인사말, 그 다음에 마크 올랜도 교수님의 그 인사말 두 분의 환영사를 동영상으로 연속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맥쿼리대 통번역 학위과정 2026학년도 봄학기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KUMQ 과정은 2004년 개설 이후 지난 21년 동안 9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며 한국과 호주의 교육적 강점을 결합한 통번역 학위과정으로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학문적 전통과 맥쿼리 대학교의 실무 중심 교육이 만나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통번역 학위과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정부 부처와 대기업,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언어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정한 전문가로 KUMQ의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통번역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인간의 감정과 의도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통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언어로 세계를 연결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입학 설명회가 여러분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대 맥쿼리대 통번역 학위과정은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Greetings from Sydney, Australia, and in particular from Macquarie University. And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this information session about our collaboration and our articulation agreement between KU and Macquarie University. It is a pleasure to welcome you, and my name is Mark Orlando. I'm the director of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ogram here at Macquarie University. And yes, and it is a pleasure to simply be with you for a few minutes during this information session. Like most of my colleagues here in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ogram at Macquarie, I am a researcher and a trainer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but I'm also a practitioner. I've been working as a conference interpreter for the last 25 years plus in different countries, in different settings, for different types of organizations. I have also been training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for more than 20 years. And same thing in different countries and in different universities. So yeah, it's great to see that you have an interest in this unique collaboration and this unique agreement. You will hear a lot about the way the agreement is set up and what it entails if you decide to join us. But I just wanted to say in a few words here that as you will be explained in a few minutes, when you decide to undertake and to join this articulation agreement, you will have the possibility then to undertake a full semester of work at KU University, where you will be introduced to some aspect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nd trained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nd then in the second session here in Australia, which generally starts in July, you will have the possibility to join us in our course in order to complete one of our degrees, whether for one more semester, 2 more semesters, or 3 more semesters, depending on what you want to do. You will be explained as well about the different possibilities and specialization. In a nutshell, when you're here,
you would have the possibility to join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ogram and a master, which is a degree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of course, but also to join the Master of Conference Interpreting if this is what you would prefer to do. So these specializations differ from the second year of study, but again, this is something you will be explained very soon. Look, I won't speak for too long because I know you have many other things to hear about from my colleagues at KU. I just simply wanted to tell you that we really expect to see you join us in this beautiful city of Sydney and in this beautiful University of Macquarie. You just have a snapshot behind me of our amazing library, but I can assure you the whole campu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ampuses in Australia, if not in the world. You know, it's really stunning. And as I'm sure you know, life in Australia is also something quite pleasant. Sydney is a very beautiful city, and I hope that Sydney will be your home for a few semesters soon, and that Macquarie University will become the university where you will get your degree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of course, collaboration with KU University. So enough about me, enough about us. I wish you a very good session. And again, I really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person at Macquarie in 2026. So all the very best to all of you. And see you very soon, I hope. Bye-bye.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환영 말씀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실시간으로 케빈 황 선생님이 항상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호주에 계세요, 시드니에. 그런데 시간 맞춰서 이제 들어와 계신데요. 케빈 황 선생님은 간단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호주의 그 맥쿼리 대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제 시니어 컨트리 매니저로서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을 많이 케어해 주시고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이 비자 문제, 뭐 현실적인 거주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지금은 케빈 선생님 비디오 트셨는데 지금은 간단히 소개 조금 하실래요? 아니면 이따가 하실까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은요. 네, 조금 네, 이따. 네. 네, 어차피 이제 끝에 가서 호주 그 케빈 선생님이 또 세션 시간이 따로 있으세요. 예, 그때 그래서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영 인사는 이제 졸업생 대표를 저희가 항상 소개해 드리는데 권샛별님이라고 이제 2023년에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TNI 전공하셨고 현재는 이제 저희 동문들이 삼성전자에 제일 많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동문끼리도 서로 모를 정도로 삼성전자에 정말 대규모로 저희 맥쿼리 출신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 현직으로 계신 분이고 요번에 그 권샛별님의 동영상은 저희가 지금 틀지 않고 이따가 후반부에 틀어드리고 지금은 소개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영사는 우리 지금 다니고 계신 이수민 학생분이신데 올해 지금 요번 학기에 입학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주말반이 있고 주중반이 있는데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주말반에 입학을 해서 현재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반 다니시는 분은 저희가 파타임이라고 부르고 같은 서티피킷 과정인데 CP1 즉 서티피킷 파타임으로 지금 재학 중이신 분인데 이제 수민 학생분도 재학생 대표로 지금 실시간 참석은 아니시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도움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제가 후반부에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만의 그 어떤 다른 통대와는 다른 그 유니크한 점이 뭐가 있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마 통번역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중에 주중반, 주말반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많은 옵션을 준다는 거. 그래서 주중반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공부할 시간이 많으신 분들, 공부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중반으로 입학을 하시고 또 아니면은 보통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직장 다니면서 좀 커리어를 바꾸고 싶다. 직장 다니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하나 더 무기를 갖추고 싶다.
그런 분들은 주말반으로 다니시는데 주말반으로 다니시는 분들의 장점은 토요일에만 수업을 오시면 되기 때문에 직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입학하실 때 주말반, 주중반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저희만의 그런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주중반은 이제 주 4일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오시면은 보통 두 과목 수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말반은 파타임인데 토요일에만 수업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고대 과정에서 주중반으로 다니시면 고대 과정을 한 학기에 마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호주에 진학을 하시는 거고 고대에서 내가 주말반으로 다니면 그 한 학기 과정을 두 학기로 쪼개서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시간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만 공부하는 다른 통대에 비해서 이 프로그램 과정 안에 해외 진학의 기회가 그냥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공이 통번역이고 전공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권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환경 또 영어권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학습 프로그램을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죠. 그래서 해외 유학을 따로 내가 졸업하고 추진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그럴 필요 없이 프로그램에 입학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유학 수속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또 영어권 국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프로그램 자체에 아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진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통은 석사가 2년인데요. 호주는 이제 좀 실용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정도 총 1.5년, 고대에서의 과정 다 합쳐서요. 그래서 고대에서 첫 학기 마치시고 호주에 가셔서 두 학기, 그래서 가장 짧게는 세 학기 만에 통번역 석사 학위를 이제 맥쿼리 석사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 안 그래도 어떤 전공이든 사실 취업은 다 어려워지는데 취업 시장에 다른 학교보다 빨리 진학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해외 학위를 갖고 통번역사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요 이제 1.5년 과정은 좀 이따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전공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 1.5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요 1.5년 빨리 마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입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1.5년에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4번도 이따가 케빈 선생님께서 말씀을 더 해주시겠지만 장학금 제도도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방금 제가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말로 드렸던 거, 글자로 나와 있던 거를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이제 해외 석사 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풀타임, 파타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요 두 번째, 호주 정부 기관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제가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주 통번역 과정, 호주 통번역사다 내가 그러면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나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이런 그 국가 차원의 통번역사 관리 시스템이 없는데 호주는 이제 워낙 통번역 수요가 또 이민자들이 많고 통번역 수요가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나티라는 통번역사 그 인증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맥쿼리 과정이 나티 과정에 바로 인정을 받는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크라는 조직도 있는데 나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호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사실은 국제 그 통번역사 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MCI는 동시통역 전공 그 국제회의 전공이거든요. 동시통역 전공의 경우 우리 그 맥쿼리에 동시통역 전공을 하시게 되시면 그 아이크에서 그 아이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이크가 인정하는 그 대학교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맥쿼리 대학이 올라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CUT라고 CIUTI인데 읽을 때는 이제 CUT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기관은 이제 통번역 그 대학 그 호주의 여러 그 통대 그가 모인 협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협회에 또 맥쿼리 대학이 정식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국가에서 그리고 그 유수의 관련 기관에서 인정받는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맥쿼리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년 과정이냐, 요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걸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고, 이제 전공도 몇 가지인지 바로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Graduate Certificate, 고대에 이제 입학을 하시면은, 풀타임으로 내가 입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학기만 다니시면 되고, 이 Graduate이라는 것은 내가 앞에 4년제를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할 경우에 Graduate이 붙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raduate Certificate인데, 그냥 우리가 보통 certificate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편의상 오늘은 다 certificate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고대 입학을 풀타임으로 하시면은 고대에서는 풀타임으로 한 학기를 다니시면 이 certificate를 먼저 마치시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주로 진학을 하셔서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다 이제 호주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디플로마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디플로마는 누구나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 학기를 호주에서 다니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마스터라고 불리는 건데요. 마스터에서 이제 전공이 조금씩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로마 끝날 때쯤 전공을 이제 가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1.5년 제일 짧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고요. 그래서 통번역을 같이 배우는 과정이라서 TNI 전공 이렇게 부르고 있고 1.5년이라는 거는 이제 고대에서부터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엔 조금 이제 두 가지는 심화 과정인데 Master of Advance가 붙죠. 그래서 TNI의 앞에 Advance만 붙어서 통번역 전공인데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마스터에서 1.5년에서 한 학기가 더 늘어나서 총 2년을 수학하시게 되면은 마스터를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동시통역 전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 오브 CI라고 해서 국제회의 통역 전공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동시통역 전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것도 심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1.5에서 한 학기를 더 연장을 하셔서 총 2년을 수학하시게 되면은 동시통역으로 마스터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셔서 여기서부터는 호주로 진학을 하시고 진학하셔서 디플로마까지는 누구나 한 학기. 여기서 이제 전공이 세 가지로 나뉘면서 호주 체류하는 그 기간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두 페이지는 지금부터 이제 두 페이지는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약간 살짝 변동이 생기는 과정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뭐 크게 달라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요 시점에서 입학을 하고 또 요 시점에서 입학을 하고 요 시점에서 입학이 가능했다면은 요 바뀐 체제에서는 그 엔트리 포인트가 아니라 엑sit 포인트라고 해서 입학하실 때 고대에서 입학하시는 건 같지만 디플로마부터는 이제 그 마스터로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로마로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스터로 지원을 내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는 디플로마까지만 하고 귀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요때 귀국을 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은 나는 석사를 다 하고 귀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끝까지 다 남아서 귀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비자랑 관련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디플로마부터 진학을 했기 때문에 단기 비자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마스터로 진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요, 이제 좀 장기로 2년짜리 비자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시스템만 달라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여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영역은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TNI 이론, 뭐 번역, 통역,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CI 동시통역이 전공인 경우에도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 2년인데 이제 1년씩 1년씩 그 크게 배우는 과정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는 앞에 설명드렸던 요 과목이랑 같고요. 거의 비슷하고,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통역을 스페셜라이즈 해서 어드밴스 순차 심화, 그리고 동시통역을 배우는데, 이제 맥쿼리 교수진들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티와 아이크 자격증 그리고 공식 회원으로 이미 그 요건을 퀄리피케이션을 갖추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국제회의 전문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페이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최신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라서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실 거고요. 다시 이제 와서
과정 소개드리면 요것도 사실은 달라 보이시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학기 들어오시면은 요 파란 거 저희와 함께 요 과정을 배우시게 되는데 서티피킷 과정이라고 부르고 요 때는 여러분 소속이 고려대 국제어학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13주를 수학을 하시게 되고 이제 기말고사가 한 주 있지만 기말고사 제외하고 수업만 13주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시게 되면은 이제 설티피킷이라는 그 증서를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학을 하실 때 2학기에 진학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디플로마로 바뀌어서 2학기, 3학기 과정은 소속이 바뀌게 되십니다. 그래서 소속이 호주 맥쿼리 대학교 이렇게 소속이 바뀌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맥쿼리 대학교의 디플로마 과정은 고대에서 여러분이 가실 때 가을 학기에만 진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첫 학기를 풀타임으로 고대에서 다니시면 바로 호주에 문제없이 연이어서 가실 수가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반대로 고대에서 가을 학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실 봄 학기 한 학기는 쉬셨다가 디플로마 열리는 요 가을에 맞춰서 가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2학기를 디플로마라고 부르고 요때는 소속이 맥쿼리, 호주에서 누구나 한 학기 맥쿼리, 요때도 이제 디플로마라는 그 증서를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3학기가 이제 마스터 과정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요것도 소속이 맥쿼리, 요것도 한 학기를 다니시고 전공에 따라서 다른 건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3학기를 기준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과정을 마치면 이제 석사학위 이렇게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티피케이트 풀타임은 총 40학점, 그리고 파타임인 경우에는 토요일에만 오시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서 두 학기 동안 토요일에만 고대에 오시고, 그래서 20학점씩 두 학기 이렇게 되시고, 그거는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티피킷 과정에서 총 4과목을 들으십니다. 호주의 경우는 10학점으로 되어 있어서 단위가 좀 높고요. 한 과목당 그러니까 10학점인데 고대에 만약에 풀타임으로 들어오시면 요 과목을 한 학기에 들으시는 겁니다. 8070은 이제 TNI에 대한 기본 이론,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077은 제너럴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 번역이 아니라 전문 번역은 차후에 웨쿼리에서 배우실 거고 전문 번역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일반 번역 연습. 그 다음에 8021은 이제 8077이 일반 번역이었다면 8021은 일반 통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역의 경우에는 순차 통역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요 8021 과목을 양방향 과목을 통해서 순차 통역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071은 요새 이제 아무래도 많은 그 원래도 이제 통번역 툴이 존재했지만 이제 GPT까지 나오고 새로운 앱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통번역 기술에 대한 과목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예 과목으로 저희는 개설이 되어 있어서 이 트랜slation 테크놀로지 과목 안에 여러 가지 관련된 툴이나 앱을 배우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의 그 코드명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디플로마의 경우에는 역시 10학점씩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과목에서 이제 조금 더 제목에서부터 약간 심화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곧 그 호주에 가시면 디플로마 과정에서 4과목인데, 아마 이론과 관련된 심화 과정으로 보이고, 8020은 아까는 제너럴 트랜슬레이션이었는데, 맥쿼리 가시면은 이제 어플라이드 트랜슬레이션으로 바뀌어서 전문 분야를 다루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8022는 고대에서 배우시는 그 통역의 어드밴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 과정. 그 다음에 8023은 이제 호주에서 오디오 비주얼 번역 아니면 통역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디오 비주얼 트랜slation 관련한 과목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기부터는 마스터가 되는데요. 마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디플로마까지는 이제 과목 개설이 같고 마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2월 달, 7월 달 이렇게 과목이 조금씩 달라지고 또 이 이제 아무래도 현지 상황에 따라서 맥쿼리 상황에 따라서 개설 과목도 약간씩 변동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학하시기 전에 한번 다시 전체적인 과목이나 커리큘럼을 확인하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월 달에 입학하시면은 이렇게 4과목을 배우시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시면 막 단어가
이제 고대에서 배우시는 과목은 다 제너럴한 통번역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학기 맥쿼리의 디플로마에서 배우시는 과목은 보면 이제 어플라이드가 막 붙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부분 뭐 스페셜라이즈나 프로페셔널이 붙죠. 네, 그래서 정말 석사 과정으로 최고급 심화 과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7월 달에 그 두 번째 학기에 들으시는 과목은 리서치 과목이 이제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요. 통번역 관련한 리서치 과목이고, 또 이제 그 언어, 문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되고 심화된 과정을 마스터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앞에서 예, 중복되는 과정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맥쿼리 진학하실 때, 필요한 영어 성적. 물론 이제 고대에 입학하실 때, 시험을 보고 오실 수도 있고, 고대에서 시험 보러 오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특별 입학이라고 해서, 요때도, 입학할 때도 그 점수를 내실 수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호주에 진학을 하실 때, 또 이제 비자를 위한 최소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셔야 돼요, 이때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보시는데, IELTS 점수, 그 다음에 토플 점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든 공인 영어 점수가 2년, 네, 2년이 넘지 않은 점수를 기준으로 하시니까, 요거는 입학 때 내가 고대 점수를 냈다. 그래도 호주 진학하실 때, 비자 요건 때문에 한 번 더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대 과정하고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이제 소개는 아까, 처음에 드렸고, 마크 교수님도 방금 동영상을 보셨죠. 네, 그래서, 네, 호주의 그 TNI 프로그램은 이 마크 교수님이 전담을 하시고, 이제 운영을 하시는 총괄 교수님이고, 이 고대에서의 과정은 제가 이제 운영을 해서, 고대에 입학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수업에서 주로 뵙고, 또 각종 상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자주 뵙게 될 그런 사람이죠. 자, 이제 저 말고도 교수진이 이제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으면은 이제 더 계신데, 이제 지면상, 예, 발표가 또 너무 길어져도, 힘드시니까 지면상 저희가 조금 이제, 축약을 해서 몇 분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어민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라이팅 수업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통번역 관련한 리서치 페이퍼를 나중에 호주 가서 쓰시게 되니까 아카데믹 라이팅을 전담하시는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홍철진 교수님은 번역 과목을 가리키는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아름 교수님은 그 테크놀로지, 예, 통번역 테크놀로지 툴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성민 교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르치시는데요. 정성민 교수님도 또 통번역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통번역 이론 과목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수희 교수님은 통역 수업을 해주고 계시고, 또 조영래 교수님도 네, 통역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한 번 저희하고 연을 맺으면 계속 예, 아주 오래 근무하시는 편이고, 또 여기 나오신 분들 외에도 홈페이지에 많이 계시니까 자세한 양력이나 뭐 선생님들의 활동 상황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요 자료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 우리 졸업생 대표, 그 다음에 재학생 대표 두 분 소개만 드렸고, 영상은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상이 지금 준비가 돼서 틀어드릴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영상을 연달아서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통번역사를 꿈꾸고 계신 미래의 동료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KUMQ 졸업생 권세별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재직 중입니다. 졸업생 대표 인사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통번역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통번역사에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향후 업계 전망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회자가 되면서 저희 직업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번역사가 완전 대체될 수 없는 이유를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나라면 중요한 일로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계에게만 의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과 같은 경우에도 기계 번역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순수한 의미의 번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MTP와 같이 다른 쪽으로의 번역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업무 속도에 도움을 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건 AI가 내 직업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가 아닌 내가 어떻게 AI를 내 직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커리어를 위해서 더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제가 국내 수많은 통번역대 중에서 KU-MQ 과정을 선택한 것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호주에서의 체류 기회였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 해외에 거주했던 경험으로 현장에서 배우는 살아있는 언어가 주는 임팩트와 텍스트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숨쉬는 언어를 경험한다는 것은 통번역사로서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교수님 한 분 한 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통번역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노하우 그리고 통역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동기가 소중하구나입니다. 서로 일을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함께 수학하고 골머리 싸매면서 고민을 한 동기들일 것입니다. 그분들과 해외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끈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추억도 정말 많이 쌓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에 있는 동안 명절 기간이 끼어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저희만의 명절을 호주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분명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힘들고 매일매일 나의 언어 실력에 대한 의문점을 품어야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만큼 재밌고 또 다양한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꼭 이후에 동료 통역사님으로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학생 대표로 인사드리게 된 CP1 과정 재학생 이수민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P1 과정은 주말반 과정 중 첫 번째 학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한 학기당 총 13주 과정으로 개설되며 저는 9주차를 지나 현재 학기 후반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학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 많은 점을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학생의 관점에서 제가 입학을 결정하기 전 궁금했던 점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점은 제가 고려대 맥쿼리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을 선택한 이유,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간략하게 앞으로의 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KUMQ 과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해외 유학 경험 제공과 직장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진학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번역을 배우고 싶었으나 여러 현실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잠시 접어두었고 또 해외 교환학생 경험은 있지만 해외 학위를 목표로 한 석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던 찰나에 이 대학원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특히 국내파의 경우 해외 유학을 결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분들에게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커리어를 멈추고 또 경제 활동도 멈춰야 된다는 점에서 큰 리스크가 필요한 일인데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호주 맥쿼리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소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풀타임 기준으로 1.5년이 소요되고 제가 다니고 있는 주말반 기준으로 총 2년, 1년은 국내에서 1년은 해외에서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현재 저는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학교를 다니며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사실 통번역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입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학기에는 번역,
두 번째 학기에는 통역 위주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통역 수업을 먼저 듣는 것보다 번역을 먼저 배우게 되어서 좀 더 학교를 다니는데 적응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토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총 4가지 수업을 하루에 듣고 있습니다. 영한, 한영 번역 수업과 테크놀로지 수업, 원어민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아카데미 라이팅 워크숍입니다. 각각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한, 한영 번역 수업은 매주 다른 종류의 글을 번역하는 수업이고, 수업 방식은 동기분들과 각자 번역을 하고, 또 토론하며 보다 나은 번역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테크놀로지 수업은 영상 번역 같은 툴들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 이전에는 영상 번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매주 새로운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라이팅 워크숍은 맥쿼리드 진학 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원문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우선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1학기 마무리를 잘 하고 또 2학기 개강 전까지 개인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2학기 때는 통역 수업이 주가 되다 보니 개인적인 어학 역량을 상승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천천히 유학 준비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호주로 넘어가 호주에서도 생활을 알차게 학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동기분들을 만나서 함께 호주에서 보낼 나날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조금 두서가 없게 여러 가지 정보를 쏟아낸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졸업생 한 분과 재학생 한 분의 축하 메시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또 저희한테 질문 주신 참석자분들 중에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이 궁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 내용을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물론 저희 그 학교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페이지로 압축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번역은 원래 이제 독립적인 일이고 또 그 어느 정도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인하우스 말고 프리랜서로도 사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프리랜서가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프리랜서는 여기 적기가 네, 조금 조금 네, 너무 많죠. 한 사람당 한 건만 일해도 네, 너무 분량이 많아서 프리랜서 분들을 여기다가 적지는 못했고 지금은 이제 인하우스 하시는 분들을 적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뭐, 더 있지만은, 일단은 한 회사에 그 맥쿼리 졸업생이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거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이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이 다니고 계시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서로 동문이 누군지도 서로 모르시더라고요. 졸업을 비슷한 시기에 하셨는데도. 그래서 뭐 동문회도 예, 거의 뭐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 그룹이 계열사마다 통번역사를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일 많고 전기, 물산, 뭐 여기는 없지만 삼성 바이오 이런 식으로 거의 계열사마다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진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에도 저희가 전통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기아, 제너럴 모터스 또 여기는 없지만은 뭐 르노 이런 식으로 자동차 회사도 통번역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구글도 많이 가 있고 쿠팡도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는 포스코, 현대건설, 넥스코리아 뭐 카카오, 넥센 타이어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신 것 같고 대기업에서는 보통 통역으로 많이 가시고요. 임원 통역으로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번역 업무를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번역 업무도 하시지만은 주로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동시통역 위주로 사내에서 인하우스에서 동시통역을 많이 수행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 많이 알려진 대기업에도 취업을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는 주로 이제 정부 기관도 전통적으로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주요 정부 기관 취업처를 모았는데요. 웬만한 부서에 다 또 예를 들면 외교부다라고 해도 그 안에 부서가 많고
뭐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안에 부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정부 부서의 경우에는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00% 번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번역을 위주로 하시면서 또 통역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졸업하실 때 시점 되면은 통역과 번역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시면서 이제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두 가지 능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이제 알아보시면은 더욱더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주로 정부 기관을 모아놨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취업을 해서 잘 근무를 하고 계시는 졸업생들의 이제 음, 추천사? 네, 추천사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MC 하고 계시는 분들, 네, 영어 MC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어 MC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엔 또 구글, 삼성 졸업하자마자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시고, 또 장혜은 통역사님, 요분 삼성전자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다니시다가 재학 중에 주말반에 삼성전자를 다니시면서 주말반 공부하시다가 현재는 지금 마스터 한 학기를 하러 호주에 가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상아 통역사님은 경제과학진흥원에 근무하고 계시고 또 권세별 님도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동문회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고대하고 또 맥쿼리 이렇게 두 학교의 연계 과정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랑은 약간 성격이 특이해서 그런지 동문회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빠짐없이 매해 여름 초 정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전체 동문회가 열립니다. 물론 맥쿼리 전체 모든 전공 출신들이 다 모이는 동문회인데, 참석자들 거의 뭐 과반수 이상, 거의 뭐 70% 정도가 저희 KUMQ, 고려대, 맥쿼리대 통번역 과정 출신들의 졸업생들이 많이 참석을 할 정도로 저희가 동문 관계가 이 학과 내에서도, 통번역 학과 내에서도 매우 유대가 결속이 강하고 또 전체적으로도 맥쿼리 출신 동문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체 동문회가 아니라 고대에서 이 고대 다니실 때 저희 지금 KUMQ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제 한국에서 열렸던 맥쿼리 총 동문회이고 요 사진은 홈커밍 데이. 예, 그래서 고대에서 열렸던 홈커밍 데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요건 말씀드리면은, 어, 1차에서 서류, 2차에서 입학 시험, 그 다음에 합격, 이렇게 되는 단계인데, 이제 이 2차 시험에서 시험을 보셔도 되고, 또 관련 영어 성적을 제출하실 수 있고,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와서 입학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 전형 그렇게 부르고요. 또 기존에 내가 이런 점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별 전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 내시는 것까지는 똑같고 그다음에 입학 시험과 학교에 와서 입학 시험 보시는 게 면제. 그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 연락을 받게 되시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시는 과정이고 이때 내실 수 있는 성적이 두 가지. 주로 이제 IELTS를 많이 내시고 아니면 토플 요 기준치에 부합을 하시면은 이제 시험이 면제되는 특별 입학 대상이 되십니다. 요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고대에 입학하실 때 저희한테 필요한 점수이고 아까 초반부에 제가 이제 맥쿼리 진학하실 때는 저희한테 한번 요 점수를 내셨지만 맥쿼리 진학하실 때는 한 번 더 점수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입학할 때 점수를 냈는데 그걸로 되지 않냐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저희 쪽에 입학하실 때 내시는 거고 특별 전형일 때 호주 진학하실 때는 비자 요건 때문에 한 번 더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입학시험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 오셔서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은 두 가지. 1교시에는 번역 시험인데 저희의 경우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한 방향만 보고 있고요. 필기시험 종이에다가 보시는 이제 지필고사 형태이고 1시간 반 동안 이제 시험을 보시고 요게 50%.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원어민과 인터뷰, 통역 시험 대신에 이제 인터뷰를 보시게 되는데 요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방식은 주제를 사전에 공지해 드리진 않지만 원어민을 만나기 전에
짧은 영어 텍스트, 보통은 신문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텍스트를 전달해 드리고 대기실에서 한 사람씩 그 텍스트를 10분 정도 리딩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교수님 만나서 그 텍스트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 시험은 한 방향이고 요 인터뷰는 원어민과 진행하는 요 두 가지 50% 50%씩으로 점수가 이제 선정이 돼서 입학 시험을 보시고 들어오시게 되고요. 요건 이제 입학시험 샘플 문제인데 요 부분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샘플인데요. 이제 물론 비중은 그 분량은 요거보다는 조금 길죠. 긴데 이제 그 한국어 신문을 영어로 옮기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실제 번역 시험 분량은 요거보다는 길고요. 요것도 이제 그 2교시에 보시는 인터뷰 샘플인데 실제 분량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요런 텍스트를 당일날 원어민 만나기 10분 전에 드리고 혼자 읽으실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어민 교수님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원 방법이 되겠는데요. 입학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증명서, 영문 증명서가 한 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출신 대학 전학년 영문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특별 전형 해당자는 영어 성적을 내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진도 필요하고, 신분증, 그 다음에 전용료,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오늘 토요일 지나고 내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부터가 그 입학 그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붉은색 표시된 기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금 더 여유 있게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 업무 때문에 바빠서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기간 놓치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 12월 26일 금일까지 이렇게 되고요. 구글 폼은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외국어 센터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발표가 내년 1월 5일, 입학 시험으로 보실 분들은 시험 날짜가 1월 10일 토요일 예정 날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통번역 그 대학원 과정인데, 통번역 공부를 영어는 잘하시지만 통번역 공부는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잘하실 수 있도록 또 아니면은 내가 통번역 공부가 적성에 맞나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은 통대 들어오면 어떤 걸 배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학이 조금 고민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 통번역 기초반과 실무반 요 두 가지 통번역 맛보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반과 실무반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요번 방학 때 개설을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 과정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학을 계획하시는 분 아니면 꼭 통대를 목표로 하지 않으셔도 업무에서 고급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아니면 또 아직 내가 뭐 학생이다. 그래서 뭐 유학 가셔서 이런 과정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수업은 우리가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을 하고 기초반은 이제 이런 과정이 처음이신 분들, 내가 영어 실력이 처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월수금 주 3회 하루에 3시간씩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무반은 지금 내가 실무 아직 뭐 프로페셔널한 통번역사가 아니어도 직장에서 내가 영어가 좀 필요하신 분들 주로 번역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영어가 필요한데 조금 더 음,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 그리고 영어 실력이 한 중급 정도 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무반으로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반은 화목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고 하루에 3시간씩 총 8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15일까지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도 역시 접수 방법이 홈페이지에 어,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등록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고대에서 입학을 하고
해서 이제 다니실 경우, 그 다음에 맥쿼리 현지로 바로 이 그 서티핏 과정부터 그대로 안 오시고 맥쿼리로 바로 입학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두 가지 수업료만 비교를 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맥쿼리 그 고대로 입학하시면은 저희 그 서티피케이트 첫 학기 고려대 입학하실 때 538만 7천 원. 그리고 2학기부터는 이제 호주에 가서 호주 달러로 약 2만 달러. 그다음에 3학기는 마스터 약 2만 달러. 요거는 같아요. 같지만 이제 첫 학기를 고대에서 다니시면은 맥쿼리에서 첫 학기를 다닐 때 등록금과 일단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첫 학기를 또 그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호주에서 하시게 될 경우에는 등록금도 차이가 있지만은 또 그 생활비가 등록금만큼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총합을 보시면 약 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나죠. 현지 체재비까지 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학기에 다니시면은 약간 학교 해외 생활에 적응도 하실 수 있고, 또 맥쿼리 가기 전에 충분히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 높이실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또 이제 비용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Q&A가 남았는데, 그 전에 아까 이제 케빈 선생님 아까 처음에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케빈 네. 선생님께서 이제 보충 설명, 업데이트된 내용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교수님 아까 그 가지고 계셨던 그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 새로 바뀐 부분. 네, 그거 한번 시도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16번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네, 일단은 그 뭐죠?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 연도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대학교 서티피킷 과정 그 6개월을 포함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2026년부터는 이제 그 여러분이 서티피킷을 마치고 신청을 하실 때는 그냥 동일하게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y Advance로 신청을 모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공부하셨다가 만약에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하시고 오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욕조 모두 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서티피케이트를 하고 이제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y Advance를 하면 1년 반이 남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한 학기만 한다, 0.5년만 한다 하면 이제 exit,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graduate diploma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두 학기를 하고 만약에 exit을 한다 하면 Master of Translation Interpreting Studies로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총 이제 그 뭐죠 폴로 이제 1년 반을 다니시게 되면 이제 Master of Translation Interpreting Studies Advance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많이 그 학생들은 어, 짧은 그 마스터 기간 중에서 가장 짧은 걸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왜 이 사람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였다가 계획한 바 말고 또 이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계획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디플로마까지만 하려고 했다가 이제 마스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추후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자를 다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 정부에서 예전에 그 심지어 2024년까지만 해도 2024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호주 학생 비자 그 신청비가 한 700불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2024년 상반기에서는 이제 1,400불로, 1,600불로 오르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00불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6개월을 더 하고 싶지만 한 학기를 더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 학생 비자에 들어가는 추가 금액이 좀 크게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아예 그냥 처음에 신청하실 때 처음에 비자를 길게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뭐죠 마스터 그 트랜스레이션 인터프리팅 스터디까지만 할 건지 아니면 풀로 2년을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그냥 그 뭐죠 2년 그러니까 고대 학생 입장에서는 1년 반으로 신청하시고 오셔서 나중에 엑시스 그 이제 학생 그 스케줄에 맞게 아니면 본인 그 향후
그 뭐죠, 계획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살짝 바뀐 내용 케빈 선생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또 제가 지금 그 채팅창 답변 드리고 있고, 또 케빈 선생님께도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채팅창으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그 질문 나와 있는 거 같이 볼게요. 통역 번역 전공 선택이 가능한가요? 고대에서 다니실 때는 선택이 없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디플로마 다니실 때도 선택이 없고, 이제 디플로마 끝날 시점쯤에서 마스터에서 전공이 나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다니실 때는 그냥 입학하시면 되고요. 입학 정원을 얼마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목이 이제 실습 과목이 많기 때문에 특히 통역, 번역, 이런 과목은 인원이 많으면 연습 기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입학 몇 명에서 제한하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략 맥시멈 한 반에서 10명 정도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일수와 시간은 아까 자료에 말씀을 드렸어요. 풀타임으로 다니시면은 주 4회 출석을 하셔야 하고 주말반으로 오시면은 토요일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률은 뭐 퍼센트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아까 여러 취업처 대부분의 그 졸업생들이 프리랜서 아니면은 인하우스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취업을 하고 계시고 졸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수혜 비율은 저희가 장학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케이비 선생님 장학금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그 5번하고 6번이 네네. 장학금하고 유학 쪽이니까 제가 장학금 내릴까요? 이거 내릴까요, 얘기하고, 선생님, 그러면? 네. 제가 바로 네네. 그 네, 궁금해 선생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장학금 뭐죠? 슬라이드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고대 통번역 그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맥쿼리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을 때 그때 수여되는 이 장학금인데요. 일단은 그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고대에서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맥쿼리 대학교 마스터로 오시는 분들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맥쿼리 유니버시티 사우스 코리아 스콜러십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학비에서 이제 연간 10,000불을 지원합니다. 연간 10,000불이니까 학기당 5,000불이 되겠죠. 호주 달러요. 호주 달러로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죠? 본인이 이제 학생들이 학비를 납입할 때 첫 번째 학기는 미리 이거를 이제 빼고 이제 이제 학비를 납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도 이제 저 5천이란 금액을 빼고 이제 학비를 납입하시면 이게 이제 본인 학교 유니버시티 이제 학생 계정에 크레딧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맥쿼리 대학교로 오시는 모든 학생들한테 대상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오퍼가 나갔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학금이 맥과이 유니버시티 서스크레이 파트너 스콜러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제 위에 거보다는 살짝 높아요. 연간 15,000이고요. 그리고 학기당 7,5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상과 학생 조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오실 때 7월 달에 오시거든요. 고려에서 마치시고 오실 때 7월 달에 오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단은 3명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요. 만약에 선발이 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는데, 그것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컴페티티브 온 아카데믹 메릿이니까 서티피케이트 과정 파트타임을 하시든 풀타임을 하시든 다 종합적인 이제 네 개의 과목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 고대 측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시계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는 시점보다는 조금 향후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시는 게 위에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둘 다 동시에 수여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상위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2026년
입학생 시즌이고 이제 추후에 또 발생이 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2027년, 2026년, 2027년은 이렇게 하시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학생들이 그 뭐죠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죠 이제 호주 유학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죠 숙소를 잡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유학생들이 호주로 많이 이제 밀려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호주 정부 쪽에서 이렇게 뭐죠 집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이게 공급이 좀 원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숙소를 찾는 게 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뭐 무조건 기숙사에 사는 건 아닙니다. 보통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는 항상 기숙사에 대한 거를 물어보지만 거의 90% 이상의 학생이 절대 기숙사에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숙사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예산이고 시설이며, 그다음에 내가 식사를,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참고로 뭐,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제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주당 기숙사에 내야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뭐죠, 따지고, 계산을 해서 어떤 주거 형태가 나한테 가장 맞는지, 그거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아니면은 뭐,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적어도 본인 뭐죠,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코모데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제 이제 학업을 시작하시고 나중에 또 제가 이제 한국 출장을 갈 때 여러분이 직접 이제 대면으로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내가 만약에 맥쿼리 대학교 이 과정을 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주변에 어떤 동네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맥쿼리 대학교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학교 이름을 딴 이제 트레인 스테이션, 메트로 스테이션이 대학교 캠퍼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캠퍼스 근처에 있지 않더라도, 이 메트로 라인과 아니면 적어도 버스 라인이 다니는 그 지역의 또 주거 지역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떤 주거 지역이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기숙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캠퍼스,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뭐 센트럴 코리아, 몰링 컬리지, 버버맨지 컬리지, 버물랜 스튜던트 빌리지 컬리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이글루 체스드는 온 캠퍼스는 아니고요. 저희 맥쿼리 대학교랑 약 10분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는 사설 기숙사 업체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예 이제 전문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에 이제 표시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참고로 센트럴 코트야드는 지금 이게 맥쿼리 대학교 캠퍼스 맵이거든요. 근데 센트럴 코트야드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맨지는 여기 오른쪽 하단 부분, 더몰랜드 여기 있고 지금 몰링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 똑같이 여기에 지금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맥쿼리 유니버시티 빌리지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숙사를 알아보신다면은 어떤 기숙사를 가장 마음에 드느냐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여기 기숙사 중에 어떤 기숙사가 나한테 맞지 않느냐고 차라리 본인 숏리스트에서 빼버리세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홈스테이가 보통 이제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참고로 많은 뭐죠, 유학생들이 호주로 유학을 왔을 때, 자기가 성인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보통 홈스테이 패밀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홈스테이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죠, 적어도 이제 호주 가족이랑 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의 영어를 계속 이제 노력하실 수 있고, 이제 시험하실 수 있고, 연습하실 수 있고, 아무래도, 아, 뭐죠? 이제 호주 문화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노란 머리의 뭐 이런 백인 이런 가족이라는 이런 선입견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그 호주 국민의 거의 70% 이상이 외국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프리카 계열일 수도 있고 저처럼 아시아 계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동남아 뭐 아니면은 저기 뭐죠 인도나 이쪽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홈스테이의 장점은 이제 가구가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뭐 가구나 이런 물품을 구입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여러 가지로 종합했을 때 그 뭐죠 하숙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있으시야 돼요. 처음에 이제 호주로 오셔가지고 지내시기에는 아무래도 가장 그 뭐죠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빗 하우징 옵션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도메인이나 리얼 에스테이트 옵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오랫동안 계신다면은 아파트를 렌트를 하실 때 아니면은 내가 뭐 자녀랑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하우징 옵션을 써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오신다면은 저기 세 개 중에 그 플랫메이트닷컴이라고 저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파트를 렌트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우스 그중에서 방을 하나 렌트를 하고 공동 주거 공간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 학생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는 집이 있는데 학생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은 없는데 나는 들어갈 방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호 서로 이제 그 뭐죠 수요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블랙메이스닷컴 저기 가보시면 적어도 학교 주변에 어, 그 뭐죠 이제 주당 가격이 얼마만큼 어, 책정돼 이거를 좀 눈여겨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 주변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 어떤 지역이 있는지 그래서 아마 지리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키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게 되면 숙소가 현실적으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주 근데 숙소가 제가 다닐 때보다 요즘에 숙소가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옵션도 늘어났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진학하시기 조금 전에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빈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이 공부를 마치고 취업 비자로 일할 수 있냐? 그것도 케빈 선생님께서 조금 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기 그 질문들이 쫙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호주에서 학위받고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참고로 일단은 여러분이 고려대학교에서 6개월을 하고 그러니까 총 원래 과정은 2년짜리인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6개월을 하고 호주에 오셔서 최대 1년 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뭐죠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비자 그 PSW라고 하는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호주 정부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해놨냐면 호주 현지에서 2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 6개월을 하고 오는 그러니까 호주 그러니까 총 그 학업 기간은 2년이지만 호주에서 학업 기간이 1년 반이기 때문에 그 뭐죠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이제 그 호주 그 포스터디 워크 비자의 그 신청 자격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네. 네, 그리고 그 케빈 선생님 지금 그 장학금에 대해서도 한 분이 또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잠깐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학비 슬라이드에 설명해 주신 1번 작품 이미 적용되어 있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1번하고 2번 두 개 뭐죠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서들게 마치고 오시는 학생들은 이제 1번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세 학생이 이제 2번이 적용돼요. 이런 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오늘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직 저희 시간 좀 남았으니까 계속 올려주시고요. 음,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뭐 숙소, 장학금,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거의 이제 직장인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입학 요건 이렇게 해서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질문이 활발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요 PPT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내드려요. 보내드리고 이 영상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보시고 거기서 또 부족한 더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위 취득 후 호주에 계속 스테이 하고자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선생님, 케빈 선생님 아,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질문? 내년부터 질문, 예, 왜냐면은 지금 everyone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일단 박은서님 질문이요. 네. 아, 박은서님 질문요? 네, 혹시 안 보이시나요? 이게 아니요, 지금, 저는 그럼 지금, 제가, 네, 다시 보내드릴게요. DM으로 보내주셨으면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저는 다시, 그, 뭐죠? 보이세요, 선생님? 일단은 그 몇몇 학생은 지금 챗에서 everyone으로 보내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만약에 그거를 통번역 그쪽, 네. PM 쪽으로 보내면 제가 못 보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요 비자 그, 질문은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다시. 네네.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서민지 학생이 지금 먼저 올린 게 있는데, 내년부터 비자가 2년이라고 아, 하셨는데, 이게 네. 고대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죠. 아, 민지 씨. 왜냐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자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하고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 비자라고 2년을 한 거는 전체가 2년이고요. 전체가 2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거기다 0.5년을 빼면 돼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마스터로 오려고 할 때 그때 비자 기간은 1년. 그리고 혹시 학위, 학위 취득 후 호주에서 계속 스테이하고자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비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뭐라고 하냐 학생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졸업생 비자밖에 없습니다. 졸업생 비자밖에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만약이에요. 만약이에요. 이런 학생이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드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 향후 배우자감을 만나서, 그, 뭐죠, 호지, 현지, 이제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그분을 만나서 파트너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자는 있겠지만, 일단은 호주 학위 취득 후에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PSW라는 그 비자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자격 조건이 호주에서 공부를 2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보내주세요.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을 트신 분은 김희 선생님밖에 안 계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질문이 음, 있어서 여러분,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민지 학생이 그 민지 씨가 그 보내주셨던 저기 보면은 안암에서 대면 수업을 들으면 첫 학기 출국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첫 학기 출국이 아니라 두 번째 학기부터 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첫 학기는 한국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스터 트랜슬레이션 인터프리팅 어드밴스를 총 2년인데 거기서 첫 6개월은 한국에서 하시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나머지 1년 반이 호주에서 공부하시게 되니까.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마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음, 궁금한 거, 헷갈리시는 부분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 주세요. 지금 채팅이 또 하나 왔는데요. 잠시만요. DM으로 와서 제가 내년 8월에 내년 8월 학사 졸업 예정자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 졸업 요건 요건 저희 쪽에서 이제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제 저한테만 보이는 질문이라 행정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제 세팅을 바꿨습니다. 네, 그 지금 마지막에 질문 보내신
우리 그 민지님이시네요. 민지님, 요거 사무실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유선으로도 또 설명으로 덧붙여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사무실로 연락을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케빈 선생님도 매 학기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쉬셔야 되는데 나와주셔서 현실적인 학생들의 그런 고민사항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 꼭 날이 아니잖아요. 네, 학교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또 이 자료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내드리면 거기 제 이메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연락을 하시면은 필요한 자료 보시고 또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도 KUMQ KUMQ로 치시던지 안 나오면 KUMQ 통번역 이렇게 치시면 저희 학교의 유튜브 채널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또 이제 학교 링크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 자료 언제든지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드리면은 언제든지 정말 음,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12시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다들 배고프시고 점심 드셔야 되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케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